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톨스토이가 흔들리는 청년에게 건네는 말. 사람은 누구나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순간 어쩌면 인생의 가장 깊은 공부가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를 쓴 작가입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를 단지 위대한 소설가로만 기억하기에는 그의 삶과 문학이 너무 깊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생 흔들리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삶의 의미를 묻고 또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톨스토이의 이야기는 성공한 사람의 화려한 전기가 아니라 흔들리는 인간이 어떻게 더 깊은 사람이 되어가는가에 대한 조용한 이야기입니다. 1장. 왜 오늘 톨스토이를 만나야 할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빠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세상은 매일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평판, 보이는 성공, 보이는 성취.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의 마음이 끝까지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계속 흔들리는 사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이상하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 남들 보기에는 성공했지만 밤이 되면 자기 자신에게 묻는 사람.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가는 이 길은 정말 나의 길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의 작품은 인생의 정답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천천히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너는 진짜 너의 삶을 살고 있는가? 2장.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평생 자신을 의심한 사람 톨스토이는 러시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민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넓은 영지, 높은 신분,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사회적 지위. 그러나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까지 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톨스토이는 일찍부터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은 어린 시절의 상실을 평생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잊은 것 같아도 어느 날 문득 그 상실은 외로움이 되고 불안이 되고 사랑받고 싶다는 깊은 갈망이 됩니다. 젊은 톨스토이는 방황했습니다. 공부를 중도에 포기하기도 했고 도박과 사치, 쾌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과 현실의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사이에서 자주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일기를 썼습니다. 자기 자신을 관찰했습니다. 자신의 게으름, 허영, 욕망, 두려움, 거짓말, 실패를 매우 냉정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톨스토이는 완벽한 사람이어서 위대한 작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안의 어둠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장.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의 시작이다.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나는 왜 인정받고 싶을까? 나는 왜 자꾸 비교할까? 나는 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겠을까?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천천히 깊어집니다.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부터 이 질문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학에는 겉으로 멋진 인간보다 속으로 흔들리는 인간이 많이 등장합니다. 비겁한 인간, 사랑받고 싶은 인간, 욕망에 약한 인간, 선해지고 싶지만 자꾸 실패하는 인간, 그리고 바로 그 인간이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사장. 전쟁터에서 인간을 보다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전쟁은 인간을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평소에는 감추어져 있던 두려움, 용기, 이기심, 희생, 혼란이 전쟁 속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톨스토이는 전쟁을 낭만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영웅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피로가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명령을 받는 병사들이 있었고, 살아남기 위해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작은 인간이 어떤 순간에는 얼마나 놀라운 용기를 낼 수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5장) 청년들의 전쟁터. 청년들에게도 인생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총과 대포가 있는 전쟁터는 아니지만 불안과 경쟁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시험의 전쟁터, 취업의 전쟁터, 관계의 전쟁터, 자기증명의 전쟁터,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의 전쟁터. 그 속에서 사람은 자주 지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남들처럼 쉽게 해내지 못할까? 나는 왜 아직도 제자리인 것 같을까? 하지만 톨스토이의 세계에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기는 두렵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불안하지만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마음입니다. 완벽한 확신은 없지만 무너지지 않기 위해 자기 안에 작은 질서를 붙드는 마음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인간은 거대한 역사 앞에서 작지만 자기 삶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순간 그 작은 인간 안에도 존엄이 생긴다고. 6장. 전쟁과 평화. 거대한 시대 속의 작은 인간. 전쟁과 평화는 방대한 작품입니다. 러시아와 프랑스, 나폴레옹 전쟁, 귀족 사회와 전장, 가족과 사랑, 죽음과 깨달음이 모두 담긴 거대한 소설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진짜 중심은
역사의 크기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입니다. 피에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상속받지만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어딘가 어설프고 자주 실수하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피에르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성된 인간이 아니라 찾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빨리 완성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며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실수 속에서, 사랑 속에서, 상실 속에서, 후회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작은 반복 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7장) 너무 빨리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말라. 피에르는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명예가 답인가? 돈이 답인가? 사랑이 답인가? 사상과 이념이 답인가? 희생이 답인가? 믿음이 답인가? 그는 여러 길을 지나며 조금씩 깨닫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거창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는 일,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내는 일,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일, 자신의 허영을 조금씩 내려놓는 일. 그런 작은 것들 속에 삶의 진짜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는 배우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깊지만 단순합니다. 너무 빨리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방황한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모른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지금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8장) 안나 카레니나 사랑과 외로움의 문제. 톨스토이의 또 다른 대표작은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이 작품은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뜻의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톨스토이의 인간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불행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랑, 결혼, 사회의 시선, 외로움, 욕망, 책임, 자유에 대한 갈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안나는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악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랑받고 싶어 했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원했고,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사회적 파장과 내면의 고통을 불러옵니다. 톨스토이는 안나를 쉽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녀의 선택을 무조건 아름답게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사랑이 얼마나 사람을 흔드는지, 외로움이 얼마나 위험한 곳으로 사람을 밀어넣는지 보여줍니다. (9장) 사랑은 감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청년들에게 사랑은 큰 문제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사랑에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소유하지 않으려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을 사랑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는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내가 너무 텅 비어 있을 때 그 사랑은 쉽게 집착이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할 때 타인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세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훈련, 자기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훈련, 상대에게 모든 의미를 맡기지 않는 훈련. 톨스토이는 인간의 사랑을 통해 인간의 외로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0장. 성공한 사람이 왜 무너졌는가? 톨스토이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위대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널리 읽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깊은 정신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성공했는데 허무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무엇이 의미 있는가? 명성도 재산도 쾌락도 지식도 죽음 앞에서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청년들은 보통 성공하면 불안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불안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톨스토이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취만으로는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다고. (11장) 성공보다 깊은 질문. 우리는 성공보다 더 깊은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삶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더 선한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 톨스토이는 이 질문 앞에서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한 명성과 부를 넘어 더 단순하고 진실한 삶을 원했습니다. 그의 결론이 모두에게 완벽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끝까지 질문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을 완성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계속 물었습니다. 계속 괴로워했습니다. 계속 더 진실한 삶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톨스토이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위대한 작가였지만 동시에 끝까지 배우려는 인간이었습니다.
12장 톨스토이가 가르쳐주는 내면 훈련. 톨스토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지 문학 지식이 아닙니다. 그의 삶과 작품은 우리에게 내면 훈련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질투도 하고 비교도 하고 허영심도 가지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게으를 때도 있고 두려워 도망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약함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약함을 끝까지 외면하는 것입니다. 둘째, 삶의 의미를 너무 바깥에서만 찾지 않아야 합니다. 칭찬, 돈, 지위, 외모, 성과, 팔로워 수. 이런 것들은 우리를 잠깐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면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셋째, 작은 선함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일, 하루의 노동을 성실히 하는 일, 불필요한 허영을 줄이는 일, 조금 더 진실하게 말하는 일, 이런 작은 일들이 인간을 세웁니다. 넷째, 고통을 완전히 헛된 것으로만 보지 않아야 합니다. 고통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미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은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했는가? 나는 어떤 사랑을 원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을 통해 사람은 조금씩 성숙해집니다. 13장 흔들리는 사람에게 톨스토이가 건네는 말. 오늘 누군가가 자기 삶을 잘 모르겠다고 느낀다면 톨스토이는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괜찮다. 인간은 원래 쉽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오늘 누군가가 나는 너무 약한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약함을 보는 눈이 생겼다면 너는 이미 성숙의 길에 들어섰다. 오늘 누군가가 사랑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너를 깨우는 힘이지만 너를 잃어버리게 하는 사랑은 조심해야 한다. 오늘 누군가가 성공했는데도 허무하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가 가진 것보다 너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물어보아라. 오늘 누군가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내는 일도 가벼운 일이 아니다. (14장) 고전은 우리를 천천히 사람답게 만든다.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를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질문을 오늘의 삶으로 다시 가져오는 일입니다. 톨스토이를 읽는다는 것은 러시아 귀족 사회를 공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피에르를 만나는 일입니다. 방황하는 나, 어설픈 나, 인정받고 싶은 나, 삶의 의미를 찾는 나. 또 그것은 내 안의 안나를 만나는 일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나, 외로운 나, 자유를 원하지만 책임 앞에서 흔들리는 나. 그리고 그것은 내 안에 톨스토이를 만나는 일입니다. 더 진실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나, 겉모습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나, 죽음 앞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찾고 싶은 나. 고전은 우리를 서두르게 하지 않습니다. 고전은 천천히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톨스토이를 만나는 이유는 그가 완벽한 해답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우리를 질문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흔들리는 청년에게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너의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흔들림을 통해 너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배우게 될 것이다. 다만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허영을 꿈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두려움을 현실이라고만 믿지 말아라. 외로움을 사랑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공을 의미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의미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지, 누구를 위해 조금 더 선해지려 하는지,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누려 하는지, 그 조용한 선택들 속에서 자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조금 지쳐 있다면 이 문장을 마음에 두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더 진실한 방향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평생 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그의 문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조용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붙들 작은 선함은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가 하루를 조금 더 깊게 만들고 삶을 조금 더 사람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